자, 7번이 그 뭐냐면은요. 일단 여러분들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여기 정기예금이 자, 정기예금이 원금 1,000만 원이 만기가 됐대요. 만기가 돼가지고 보통예금 계좌로 일단 들어왔죠. 1,000만 원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제 정기예금 잔고가 원래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1,000만 원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만기가 돼서 찾으면 정기예금 잔고가 얼마가 돼요? 0. 그죠? 그럼 1,000만 원에서 0을 만드는 분계를 일단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렇게 일단 대변에 정기예금을 1,000만 원 까요. 그러면 정기예금 잔고가 0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요거. 자,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요.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자 소득이 있다라는 건 세금을 뜯긴 거예요, 뜯은 거예요. 은행이 뜯는 거고, 그래서 지급자가 뜯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월급 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을 뜯는 거고,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그렇죠? 여러분을 뜯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법인세 중 14만 원을 먼저 뜯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내가 이거 뜯긴 것만큼 나중에 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납부한 세금, 우리 선납세금이 자산이죠. 그래서 이 14만 원은 선납세금 잡으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금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구분을 잘 어려워하시는 게 선납세금하고 예수금 구분인데, 예수금은 무슨 말이에요? 미리 받은 금액이에요. 우리 소득자는 세금을 미리 받지 못하지. 세금 오히려 뜯기지. 그렇죠? 지급자가 세금을 뜯어서 미리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금은 지급자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천징수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려우시면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금은 성격이 뭐예요? 부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금은 절대 쓰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자산으로 처리할 거니까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 요 1,086만 원 들어왔죠. 그죠? 이거를 해석하면 일단 원금 1,0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정기예금 원금. 일단 1,000만 원 들어오고 그죠? 그다음에 이자가 있었는데 요 이자가 100만 원 있었어요. 이자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14만 원을 원천징수 당한 거죠. 왜 이래? 아, 맞다. 이거 이렇게. 원천징수를 여기 원금 1,000만 원 하고요. 14만 원 원천징수 당하고 86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맞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 1,000만 원과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4만 원 뜯기고 나머지 86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수익하고 비용을 총액으로 적어요? 순액으로 적어요? 총액으로죠, 총액으로. 그렇죠? 왜 총액으로 적어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주주한테 보고해줘야 되잖아요. 주주한테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수익하고 비용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회사의 총 수익은, 이자 수익은 원래 총 100만 원이었잖아요. 100만 원 중에서 14만 원 뜯기고 86만 원이 들어왔죠. 그럼 이자 수익 86만 원 내 돈 가지고 장사할 때 그렇게 해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알려줄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이자 수익 86만 원 하면 돼요. 맞죠? 하지만 나는 투자 받는 사람이에요. 주주들한테. 투자 받으니까 우리 회사의 이자 수익은 총 100만 원이 정확한 숫자예요. 라 총액을 보고 해야 돼요. 알죠?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회계 공부하실 때는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주주한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 그들한테. 알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선납세금은 14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총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고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맞죠? 그래서 회계에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회계 공부하실 때 이해를 하시려면 회사가 주주한테 정보 보고한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알죠? 이렇게 하고 되셨어요.
이게 선납세금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센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 선납세금 아마 제가 숙제로 저번 주 금요일 날 냈잖아요. 그죠? 냈었을 때 아마 선납세금 문제가 예금이 없으면 좀 쉬운데 이게 정기예금이 들어가면 좀 여러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8번 들어갈게요. 자, 8번인데 자, 8번도 별표예요. 8번도 최근에 출제를 좀 많이 하는 애예요. 뭐냐면 여기 8번 여기 외상매출금 얘가요 대손이 됐대요. 소멸시 완성은 아마 다음 주는 아니고 부가가치세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소멸시 완성 논외로 하고 일단 대손이 됐다라는 건 띄어먹힌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핵심은 얘입니다. 우리가 못 받게 됐을 때 뭐부터 상계해요? 대손충당금부터 상계하잖아요. 맞죠? 근데 대손충당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인 3월 3일자에 그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죠? 3월 3일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충이라고 좀 할게요. 대충 잔액 찾으셈 이 뜻이에요. 맞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거래처 원장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충당 외상매출금 우리가 기말에 못 받을 외상매출금이나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잖아요. 그때 외상매출금 우리 공공상사에 대한 것만 설정해 전체 외상매출금에 대해 설정해요. 전체에 대해 설정하니까 공공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찾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알죠? 대손충당금 자체가 전체 채권에 대한 걸 다 우리가 띄어먹히고 예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상사 자체에 대한 것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질문. 자, 회계일급 지식 동원해 보세요. 일정 시점의 단액. 어디? 그렇죠. 합계잔액 시험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일정 시점에 어떤 잔액 조회하는 장부는 합계잔액 시험표 들어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일단 합계잔액 시험표를 들어가요. 잘 내요. 합계잔액 시험표. 3월 3일자. 자, 들어가면 여기 있죠.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근데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채권, 차변을 빼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쪽, 오른쪽 봐야 되겠죠. 오른쪽. 여기 오른쪽. 대변, 잔액, 이렇게. 그죠? 그럼 쭉 내리면 1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160만 원만큼 다 빼야죠. 200만 원 못 받았는데 내가 못 받을 것으로 당초에 추정했던 건 160이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160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뭐 제가 지금 만든 문제는 160만 원 어디 가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3월 3일자에 일단 외상매출금 까죠? 200만 원 까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160만 원 먼저 까죠. 그리고 우리 대손충당금 상기한 다음에 모자르면 대손 상각비나 또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씩 시험에 여기 대여금 가지고 내요. 대여금, 단기 대여금. 우리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지만 나머지는 매출 채권 아니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꼭 대손이 확정될 때는 어떤 채권인지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계정 과목 하나라도 틀리면 점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재무에게는. 지금은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 쓰지만 만약 대여금, 미수금 나오면 이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란 영업외 비용 적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진짜 조심하시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답.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9번이에요. 자, 9번은 여러분들 꼭 외워주시는 거예요. 일단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자, 이해를 도와볼게요. 이거는 49페이지인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전기에 대손이 확정됐었을 때,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일단 전년도에는 대손이 확정돼서 외상 매출금하고 대손 충당금 깠다라는 거예요. 요거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요거. 요거 우리 떼어 먹혔을 때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까고 여기. 그다음에 차변으로 대손 충당금 까고. 맞죠? 요 분계를 전년도에 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년도에 대손이 확정됐을 때 이때 어떻게 했을 거냐면 네,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까고 그죠? 물론 지금 분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했었을 분기 했었을. 네. 그다음에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 깠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이건 이해하셨으면 결론을 외워주시면 10초 컷 나와요. 아, 물론 10초 컷은 좀 과장이고 20초 컷. 요렇게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회수했죠? 회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계를 하면 안 됐었단 말이에요. 떼었던 분계를 한 건 떼어 먹혔으니까 한 건데 전년도에 회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 먹혔던 분계를 취소해야 돼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기에 그죠? 단기에 대손 확정 회계 처리 취소해야 돼요. 받아냈으니까 떼어 먹혔던 분계 하면 안 되죠. 근데 했던 걸 어떻게? 맞죠? 그럼 취소하면 가서 X 쳐요 이렇게? 무슨 낙서장이야? 그죠? 안 돼요. 우리 분계 취소는 역으로 끊는 거 역으로. 분계를 거꾸로 돌리면 취소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깠던 걸 차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맞죠?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오케이? 예.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깠던 걸 대변으로 살려내요. 100만 원.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이 두 분계를 합치잖아요. 두 분계를 합치면 아무것도 안 한 게 된 거예요. 역으로 돌려버렸으니까. 알죠? 근데 지금 취소는 해야 되는데 채권도 회수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단기에 채권 회수 분계해야지. 맞죠? 채권 회수 분계하면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 까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 분계가 결론이에요, 여기. 단기에 해야 될 분계는 이 두 분계를 합친 게 결론이에요. 떼어 먹혔던 대손 처리했던 걸 취소하고 채권 회수 분계를 결합한 게 이 두 개 분계 합친 게 결론이라고요.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여기 외상 매출금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49페이지 보시면 네,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떼인 돈 받으면 그냥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지 채권 까는 거 아니에요. 채권 살리자마자 회수했으니까 죽여버릴 거기 때문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월 4일전 2분기만 하고 끝내요. 차변에 받은 거 적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증가시키고 이렇게 결론. 알죠? 잘 외워주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미리 말씀드리면 출제 거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잊을만 하면 내서 잊을만 하면 내고 여러분들이 좀, 가끔씩 잊어버리셔가지고 하긴 하지만 잘 안 냅니다. 10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3월 5일자에 우리가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결제했으니까 외상매입금 까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네, 200만 원, 아이고. 200만 원 줄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입 입장에서 할인받을 때 매입 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매입 할인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매입액에서 차감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매입액이 자산을 매입하면 차변으로 증가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차변에서 차감이니까 대변이 되는 거야, 매입 할인이. 그죠? 그래서 대변에 여기 매입 할인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깐 게 아니라 대변 태생이에요, 매입 할인은. 알죠? 자산의 증가에서 까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얘도 조심하실 게 아시지만 이렇게 매입 할인 검색하면 이게 이제 원재료인지 상품인지 이게 거론된단 말이에요. 맞죠? 도급 분양은 이거는 건설업체에서 쓰는 말이니까 안 쓰고, 맞죠? 그럼 원재료니까 원재료 적어야지. 그죠? 그래서 4만 원 까고, 그럼 나머지 196만 원만 결제를 한 거죠.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별도입니다. 11번 출제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11번이 압도적이에요. 출제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대비하고 가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11번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 있죠?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 원래 판매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판매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썼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기 꼼꼼하게 좀